안녕하세요. 70대 현역 비뇨기과 전문의 이성우입니다. 40년 넘게 환자들의 고민을 듣고 치료해온 사람으로서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밤마다 겪고 있는, 하지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야간요. 즉 밤중에 화장실 자주 가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곳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혜의 시간, 응급 백세지혜입니다.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유익한 정보가 전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 12시에 자리에 누웠다가 2시, 4시, 심하면 새벽 5시까지 꼭 3번씩 일어나 화장실을 들락날락한다. 물 마신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주 소변이 마려울까? 자다 깨면 다시 잠이 안 와서 결국 새벽을 하얗게 지새운다.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넘기기에는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문제입니다. 밤잠을 깊이 못 자면 낮에 졸리고 피곤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우울감까지 찾아오죠. 결국 혈압, 당뇨, 심장질환까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이 야간요 증상, 단 하루 만에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시도해보고 효과를 본 아주 간단한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핵심 주제를 5가지 행동으로 나누어 설명드릴 겁니다. 첫째, 소변량보다 더 중요한 수분 타이밍 조절법. 둘째, 노인성 방광의 착각 반응을 줄이는 방법. 셋째, 신장과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물 빼는 시간 설정. 넷째, 하체 혈류를 조절해 부종과 야간뇨를 줄이는 자세법. 다섯째, 단 한 번의 실천으로 소변량을 줄이는 생활 루틴. 지금 이 순간도 화장실 갈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들, 오늘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실 겁니다. 밤마다 화장실 가는 고민을 단 하루 만에 완화할 수 있는 행동 5가지 중 첫 번째 전략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물도 별로 안 마시는데 자꾸 밤에 소변이 마려워요. 혹은 물을 너무 마셔서 그런 걸까요? 그런데요, 물의 양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을 마시는 시간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낮 시간에 마신 수분은 대부분 활동 중에 소모되지만 저녁 6시 이후에 마신 수분은 그대로 밤의 신장을 자극하게 됩니다. 서울아산병원과 대한비뇨기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환자 중 야간뇨를 겪는 이들 중 70% 이상이 저녁 8시 이후에도 물을 반복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갖고 있었으며 수분 섭취 시간만 조절해도 평균 1에서 2회의 배뇨 횟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밤이 되면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해 소변 생성을 줄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 이 ADH 분비가 줄어들어 수분을 보존하지 못하고 소변으로 더 쉽게 빠져나갑니다. 결과적으로 밤에도 낮처럼 소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략, 물을 줄이지 마세요. 오히려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단, 낮에 집중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제가 권장드리는 수분 루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 신장 기능 활성화, 점심 전후 2-3컵, 오후 4시까지 총 1.2리터 이상 도달할 것, 오후 6시 이후
물은 최대한 줄이고 갈증 시엔 입만 헹구거나 보리 차 한 모금 정도, 잠자기 2시간 전 수분 섭취 중단, 커피, 수박, 맥주 포함 이렇게만 조절해도 밤에 신장이 쉬게 되고 방광이 비상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단 하루만 해보셔도 몸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는 문제, 그 2번째 해결 전략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그 전략의 핵심은 바로 방광의 착각을 줄이는 것입니다. 방광이 착각을 한다니 무슨 말일까요? 사실 노화가 진행되면 우리 방광은 소변이 가득 찼다고 착각하는 일이 아주 흔해집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과민성 방광이라 부릅니다. 아직 소변이 많이 차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당장 가야 돼라는 신호를 뇌에 계속 보내는 거죠. 이런 신호가 특히 밤에 더 민감하게 작동하는 이유는 밤이 되면 소음, 움직임, 빛 자극이 줄어들면서 몸이 내부 감각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착각을 줄일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훈련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연 배뇨 훈련입니다. 쉽게 말해 화장실에 가고 싶은 순간을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단 5분만 참아보는 연습입니다. 실제로 서울 삼성병원 비뇨기과의 연구에 따르면 지연 배뇨 훈련을 일주일간 실시한 65세 이상 과민성 방광 환자 중 73%가 야간 배뇨 횟수가 평균 2회 이상 줄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면 시계를 확인한다. 바로 가지 않고 5분만 앉아서 다른 활동을 하거나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한다. 그 후에 화장실을 간다. 이 훈련을 하루에 2~3번만 반복하면 뇌와 방광이 다시 정확한 신호 체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진짜 가득 찼을 때만 반응해도 된다는 걸 뇌가 학습하는 것이죠. 추가 팁 하나 드리면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운 듯한 느낌이 들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이불 속에서 3분만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그 사이에 신호가 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뇌와의 오해를 풀어주는 과정이라 생각해 보세요. 밤마다 화장실에 가는 문제를 단 하루 만에 완화할 수 있는 5가지 전략 중 3번째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번 전략은 아주 단순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밤이 오기 전에 물을 빼주는 시간표 만들기, 즉 저녁 소변 리듬을 조절하는 전략입니다. 노년기에는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낮 동안에 걸러내야 할 수분이 밤까지 남아있다가 늦은 밤이나 새벽에야 뒤늦게 배출되는 현상이 흔합니다. 이 때문에 낮에는 소변이 적고 밤에 집중적으로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깁니다. 이걸 야간단뇨라고 합니다. 전체 야간뇨 환자의 약 60% 이상이 이 유형에 해당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을 밤까지 가져가지 말고 해지기 전에 몸 밖으로 내보내라. 여기서 필요한 건 바로 저녁 전 이뇨 루틴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가장 자주 추천드리는 3단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오후 5시경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기. 위장과 방광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순한 이뇨 작용을 유도하는 타이밍입니다. 그 직후 약 10분간 실내 걷기 혹은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하체 혈류를 심장으로 끌어올려 신장으로의 혈류 공급이 늘어나고 물 빼는 능력이 높아집니다.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화장실 한번 비우기. 이 과정을 거치면 밤 10시 이후의 소변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노인의학과 연구에서도
이런 루틴을 5일간만 유지해도 야간 소변량이 평균 30% 이상 감소하고 한밤중 배뇨 횟수도 평균 2.4회에서 1.1회로 줄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 약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 리듬을 낮에 물 빼고 밤에 쉬는 구조로 재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 하루만 이 루틴을 실천해도 오랜만에 새벽에 안 깼어요. 화장실 간 횟수가 반으로 줄었어요. 이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네 번째 전략, 바로 다리 붓기를 줄이면 밤 소변도 줄어든다. 이 주제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나는 물도 많이 안 마시는데 왜 자꾸 소변이 나오지? 특히 밤에 다리가 붓고 아침에 빠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체에 고인 수분이 밤에 눕는 순간 위로 올라오면서 신장을 자극해 소변으로 배출되는 현상 때문입니다. 이걸 야간 이뇨성 부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낮 동안 다리에 모였던 물이 밤에 누우면 다시 올라와서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수면 전 중력 이용 배수 자세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꼭 권하는 루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잠자기 1시간 전 소파나 침대에 누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립니다. 무릎 밑에 쿠션 2~3개를 쌓거나 벽에 다리를 올려도 됩니다. 최소 15분 이상 유지하세요. 수면 30분 전 편한 복장으로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3에서 5분간 가볍게 마사지합니다. 림프 순환이 개선되면서 부종이 해소되고 그 물이 밤중이 아닌 잠들기 전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침대에 누울 때 베개를 다리 밑에 살짝 넣고 주무세요. 약간만 높여도 심장으로의 혈류 흐름이 개선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인요양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이 습관을 일주일만 실천해도 야간요 횟수가 2.2회에서 1.1회로 절반가량 줄었고 다리 무거움 당김 증상도 현저히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 의자에 앉아 다리 꼬는 습관, 무릎 뒤를 눌러 앉는 자세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는 혈류를 방해하고 부종을 악화시키는 원인입니다. 결국 밤 소변은 다리 붓기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체를 가볍게 하면 밤잠도 가볍게 깨지지 않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전략입니다. 이건 앞서 설명드린 4가지 방법을 하루의 생활 루틴으로 정착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뇌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습관이 함께해야 밤 사이 소변 반응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몸이 아니라 뇌를 쉬게 만들어야 잠이 온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이 마려워서 깼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뇌가 잠들지 못해서 방광 신호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엔 방광보다 뇌의 흥분 상태를 먼저 다스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꼭 아래와 같은 수면 진입 루틴 3단계를 권합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빛, 소리, 자극 줄이기, 형광등 대신 스탠드 조명 사용, TV는 끄거나 소리만 작게, 스마트폰 사용은 중단하고 대신 라디오나 잔잔한 음악 듣기, 침대에 눕기 전 복식 호흡 10분 간단한 스트레칭, 몸의 긴장 해소, 심박수 안정,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쉰다. 이 과정이 뇌를 수면 모드로 전환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정리 일기 쓰기. 오늘 하루 중 가장 좋았던 일 1가지, 내일 걱정되는 일 하나, 내려놓는다. 이 2줄만 써도 뇌의 사고 과부하가 줄고
감정적 이완이 일어납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이제 자야 할 시간이라는 리듬을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 뇌가 먼저 잠들고 그 다음이 방광입니다. 그리고 앞서 배운 4가지 전략, 수분 섭취의 타이밍, 방광 신호 훈련, 물 빼는 시간 설정, 다리 부종 관리, 이 모두를 하루 시간표 속에 넣는 것, 그게 바로 야간뇨를 줄이는 생활치료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밤마다 화장실에 가는 문제, 결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관심과 실천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생활질환입니다. 오늘 응급 백세지에서 제가 알려드린 야간뇨 해결 전략 5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야간뇨를 줄이는 5가지 행동 전략, 수분 섭취 시간 조절, 물은 줄이지 말고 오후 6시 이전에 마시는 습관 만들기, 방광의 과민 반응 줄이기, 지연 배뇨 훈련으로 착각 반사 감소시키기, 저녁 소변 리듬 유도,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수분 배출 유도 루틴 만들기, 하체 부종 관리, 다리 올리기, 마사지, 수면, 자세 교정으로 밤중 수분 이동 줄이기, 뇌를 쉬게 하는 수면 루틴, 복식 호흡, 감정 정리, 조명 조절 등으로 신경계 이완시키기. 이 5가지는 제가 직접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한 가장 효과적인 실천법이자 수면제 없이도 야간뇨를 극복할 수 있는 자연요법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3일 실천으로는 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2주만 지속하면 내 몸은 반드시 반응을 보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 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루 4회 이상 밤에 소변으로 깨는 경우, 소변을 참기 어렵고 소변이 새는 증상이 동반될 때, 혈뇨, 통증, 체중 감소 등의 전신 증상이 있을 때, 이런 경우는 단순한 기능 저하가 아닌 전립선 질환이나 방광염, 당뇨, 심장, 신장 질환 등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요. 잠이 든다는 건 단지 몸을 쉬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인생의 회복이고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밤잠을 되찾는다는 건 당신의 삶의 질을 되찾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당신의 경험과 실천 후기를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변이 자주 마려운 낮 시간 문제, 빈뇨와 절박뇨의 원인과 해결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밤, 그리고 평안한 아침을 응원합니다. 응급 백세지혜, 비뇨기과 전문의 이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